안개가 자욱한 1888년 런던. 템스강의 어둠 속에서 비밀스러운 보물과 복수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셜록 홈즈의 가장 스릴 넘치는 모험 중 하나인 네 사람의 서명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탐정 소설을 넘어서 대영 제국의 어두운 그림자, 배신과 복수, 그리고 잃어버린 보물을 둘러싼 장대한 드라마입니다. 아서 코난 도일이 1890년에 발표한 이 작품은 홈즈 시리즈의 두 번째 장편 소설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존 왓슨 박사가 그의 미래 아내 메리 모스턴을 만나는 순간을 목격하게 되며 홈즈의 천재적인 추리력이 극한까지 시험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베이커 스트리트 221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888년 7월의 어느 날 베이커 스트리트의 홈즈 거처는 습기 찬 런던의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존 왓슨 박사는 자신의 친구이자 룸메이트인 셜록 홈즈가 또다시 코카인 주사를 놓는 것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홈즈는 사건이 없을 때면 극심한 권태에 빠져들었고 그 권태를 달래기 위해 위험한 약물에 의존하곤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7% 용액이지. 홈즈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코카인인지 모르핀인지 그날그날 달라. 두뇌를 자극하는 약이 필요해. 왓슨은 의사로서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홈즈, 그런 인위적인 자극은 당신의 건강에 내 마음은 반란을 일으켜. 왓슨, 홈즈가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나는 정신적 흥분을 갈망하네. 그래서 내 직업을 선택한 거야. 아니면 내 직업이 나를 위해 만들어진 거거나. 홈즈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삶이란 무미건조하고 단조로운 사막이지. 범죄는 유일한 오아시스야. 그 속에서만 추리력을 발휘할 수 있고 논리의 완벽한 사슬을 완성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셜록 홈즈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범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아내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논리로 밝혀내는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왓슨은 홈즈의 탁월한 관찰력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최근 돌아가신 형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회중시계를 건넸습니다. 홈즈는 시계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무게를 재듯 손 안에서 굴려보고 유리를 통해 내부를 들여다보고 뒷면의 작은 흠집들을 확대경으로 관찰했습니다. 당신 형님은 이 시계를 물려받았군요. 이니셜 HW가 뒷면에 새겨져 있으니까. 홈즈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맞아, 왓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형님은 매우 부주의한 분이었고 불규칙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한때는 부유했지만 나중에는 궁핍해졌어요. 마침내는 술을 많이 마시다가 사망하셨습니다. 왓슨은 깜짝 놀라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홈즈, 이건 너무하잖아. 형님에 대해 내게서 들었을 리 없는데 어떻게? 들은 게 아니라 봤네, 친구. 홈즈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시계를 보면 모든 게 명확해. 시계는 최소 50년 된 것이고 귀족적인 제작 방식으로 보아 상당히 값비싼 물건이었지. 그래서 형님께서 물려받으신 게 틀림없어. 뒷면 열쇠 구멍 주변을 보게 수백 개의 작은 흠집이 있어. 열쇠를 넣으려다 미끄러진 흔적이지. 술에 취한 사람의 손에서나 볼 수 있는 흔적이야. 왓슨은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게 왓슨 안쪽 덮개에 4개의 번호가 새겨져 있어. 전당포 번호지. 당신 형님은 여러 번 이 시계를 전당포에 맡겼다가 다시 찾아왔어.
한때 부유했지만 나중에는 궁핍해진 거야. 이것이 바로 셜록 홈즈의 추리법이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사소한 흔적에서 전체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능력. 이 놀라운 능력이 곧 펼쳐질 미스터리를 풀어내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날 저녁 벨이 울렸습니다. 홈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의뢰인이 왔군. 왓슨, 한 여성이야. 발소리가 가벼워 문이 열리고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메리 모스턴 양이었습니다. 그녀는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지만 그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왓슨은 그녀를 보는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합니다. 첫눈에 나는 그녀의 달콤하고 사려 깊은 얼굴에 매료되었다. 메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홈즈 선생님, 저는 매우 이상하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에 갔지만 그들은 범죄가 아니라며 도와줄 수 없다고 했어요. 말씀해 보세요, 모스턴 양. 홈즈가 손가락을 모아 탑처럼 쌓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극도로 집중할 때 취하는 자세였습니다. 메리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야서 모스턴 대위는 인도 주둔 영국군 장교였습니다. 메리가 17살 되던 해 아버지는 인도에서 휴가를 얻어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에든버러 기숙학교에 있었고 아버지가 런던의 랭엄 호텔에 도착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메리는 즉시 런던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호텔에 도착했을 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전날 밤 외출했다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아버지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메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도 수색했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했어요. 시체도 단서도 없었습니다. 호텔 방에 아버지의 짐은 있었나요? 홈즈가 물었습니다. 내 옷과 책들, 그리고 다양한 물건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연례 보고서에 많은 진주를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는데 그 진주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홈즈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진주가 사라졌군요. 흥미롭습니다. 계속하세요. 저는 고아가 되었고 메리가 계속했습니다. 친척도 없었어요. 아버지의 유일한 친구였던 슐토 소령을 찾아갔습니다. 소령은 아버지와 같은 부대에서 복무했고 같은 시기에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슐토 소령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호텔에 있다는 것조차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홈즈가 물었습니다. 메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의 태도가 이상했어요.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되셨습니까? 저는 포레스터 부인의 집에서 가정교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약 6년 전부터 매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메리는 핸드백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6개의 아름다운 진주가 들어 있었습니다. 6년 전 신문에 광고가 실렸어요. 모스턴 양이 주소를 밝히면 유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포레스터 부인과 상의하여 주소를 알렸어요. 그날 바로 이 진주 하나가 소포로 도착했습니다. 편지나 발신인 주소도 없이요. 그 후 매년 같은 날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진주 하나씩이 도착했어요. 이제 6개가 되었습니다. 왓슨이 진주를 들여다보며 감탄했습니다. 대단히 아름답군요. 상당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석상에게 보였더니 하나에 적어도 100파운드는 한다고 했어요. 메리가 말했습니다. 홈즈가 진주들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소인을 보니 런던에서 발송되었군요. 매우 신중한 사람입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데 메리가 또 다른 편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이것이 도착했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모스턴 양께 정의를 받지 못한 여인이 되시지 마십시오. 하지만 오늘 밤 7시에 라이시엄 극장 밖 왼쪽 기둥 앞에 나오십시오. 확실하지 않으면 친구 2명을 데려오셔도 됩니다. 당신은 부당하게 대우받았고 우리는 잘못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어떤 경찰관도 데려오지 마십시오. 그랬다간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편지에는 서명이 없었습니다. 홈즈가 눈을 빛냈습니다. 흥미진진한 사건이군요. 모스턴 양 왓슨과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메리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홈즈 선생님. 왓슨은 내심 기뻐했습니다. 그는 이미 메리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녀를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홈즈가 말했습니다. 슐토 소령은 아직 살아계십니까? 아니요. 약 4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진주가 도착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입니다. 아, 홈즈가 무릎을 쳤습니다. 시간표가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는군요. 그의 사망과 진주의 출현 사이에 연관이 있을 겁니다. 시계를 보니 6시 반이었습니다. 홈즈와 왓슨은 준비를 하고 세 사람은 함께 라이시엄 극장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마차 안에서 홈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사라진 장교, 사라진 보물, 매년 도착하는 신비로운 진주, 그리고 익명의 만남 요청. 왓슨, 이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할 것 같네. 런던의 가스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안개는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세 사람은 어떤 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라이시엄 극장 앞은 저녁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가스등 불빛이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7시, 한 작은 키의 남자가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마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모스턴 양이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2분은 제 친구들입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인님께서 2 친구를 데려와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그들은 사륜 마차에 올랐습니다. 마차는 런던 거리를 빠르게 달렸습니다. 홈즈는 창밖을 주시하며 경로를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우리는 남쪽으로 가고 있어요. 홈즈가 속삭였습니다. 템스강을 건너는군요. 이제 동쪽으로 복잡한 경로를 선택했어요. 의도적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려는 것 같습니다. 약 1시간 후 마차는 런던 외곽의 한적한 동네에 멈췄습니다. 폰디체리 로지라는 이름의 큰 저택 앞이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주인님 댁입니다. 마부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잘 가꾸어진 정원을 지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독특한 외모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키가 작고 통통했으며 대머리였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의 얼굴이었습니다. 웃는 듯한 표정이 항상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의 머리는 마치 진자처럼 끊임없이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모스턴 양이시군요. 그가 2 손을 내밀며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친구분들도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데디우스 슐토입니다. 그들은 호화로운 거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동양의 카펫, 인도 조각상, 그리고 값비싼 그림들로 가득했습니다.
데디우스는 계속 신경질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스턴 양, 형님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먼저 제가 상황을 설명해야겠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와 형 바솔로미는 고 슐토 소령의 아들들입니다. 아버지는 인도에서 오랫동안 복무하셨고 몇 년 전에 은퇴하여 영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이 폰디체리 롯지를 구입하셨고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버지에게는 단 한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모스턴 대위였죠. 그들은 같은 부대에서 복무했고 깊은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메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가 사라졌을 때 데디우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아버지는 항상 그 사건에 대해 매우 이상하게 행동하셨어요. 우리는 그분이 무언가 알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우리를 불러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데디우스는 잠시 멈추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고백하셨습니다. 모스턴 대위가 실제로 이 집을 방문했었다고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어떤 보물에 대해 격렬하게 다투었다고 합니다. 보물이요? 메리가 놀라 물었습니다. 네, 인도에서 가져온 엄청난 보물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모스턴 대위가 함께 발견한 것이었죠. 그들은 반씩 나누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다툼 중에 모스턴 대위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메리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버지가 여기서 돌아가셨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데디우스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을 부르면 보물을 빼앗길 것이고 자신이 살인자로 오해받을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끔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체를 숨긴 것입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당신 모스턴 양을 생각하면 괴로워하셨어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보물의 절반을 당신에게 돌려주라고요. 하지만 데디우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더 복잡해집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우리가 그분의 비밀방에 들어갔을 때 보물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홈즈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보물이 도난당했다는 말씀입니까? 네. 방은 안에서 잠겨 있었는데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기이한 메시지가 써 있었어요. 네 사람의 서명이라는 말과 함께 이상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홈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방을 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먼저 형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형님은 지금도 그 방에서 무언가를 찾고 계십니다. 데디우스는 그들을 위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복도를 지나 그들은 무거운 오크나무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데디우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형님, 모스턴 양을 모시고 왔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두드렸습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데디우스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형님은 항상 이 방에 계시거든요. 그는 문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들이 본 광경은 끔찍했습니다. 방 한가운데 큰 오크나무 책상 앞에 한 남자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책상 위로 고꾸라져 있었고 얼굴은 이상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메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왓슨이 즉시 달려가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미 몇 시간 전에. 홈즈는 냉정하게 방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모든 세부 사항을 포착했습니다.
죽은 남자의 얼굴에는 공포와 고통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입 주변에 이상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독살입니다. 왓슨이 선언했습니다. 이런 표정은 특정 독극물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홈즈는 책상 위를 조사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있었는데 그 위에 네 사람의 서명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개의 작은 십자가 표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홈즈가 외쳤습니다. 그는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창문은 열려 있었고 그 옆에는 밧줄 사다리 한쪽 끝이 걸려 있었습니다. 범인은 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홈즈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솔로뮤를 독살한 후 같은 방법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창턱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봐요, 왓슨. 발자국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발자국이에요. 왓슨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맞아요. 한쪽은 보통 부츠 자국인데 다른 하나는 맨발입니다. 홈즈가 말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발입니다. 어린이나 아주 작은 성인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세요. 홈즈가 바닥에 작은 가시를 집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크리올 독입니다. 남미나 인도에서 사용하는 맹독이죠. 이것에 찔리면 몇 초 안에 죽습니다. 데디우스는 공포에 질려 벽에 기대섰습니다. 형님이 살해당했다는 말입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홈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계획적인 살인입니다. 홈즈는 방을 계속 수색했습니다. 벽장, 가구 및 모든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보물은 없습니다. 그가 결론지었습니다. 범인이 가져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왓슨, 경찰을 불러야겠어요. 이것은 우리 혼자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순간 홈즈의 눈이 방 한 구석에 멈췄습니다. 천장 근처에 작은 다락문이 있었습니다. 저기요. 그가 가리켰습니다. 저 다락문을 확인해야겠어요. 그들은 사다리를 가져왔고 홈즈가 올라갔습니다. 다락문을 열자 좁은 다락방으로 이어졌습니다. 홈즈는 성냥을 켜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먼지 쌓인 바닥에 발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똑같은 발자국 마이너스 큰 부츠와 작은 맨발 범인들은 여기를 통해 지붕으로 나갔습니다. 홈즈가 외쳤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기 검댕이가 묻어 있어요. 목조 다리를 통해 도망쳤을 겁니다. 홈즈가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은 결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명의 범인을 추적해야 합니다. 한 명은 보통 크기의 남자, 다른 한 명은 아주 작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인도나 열대 지방과 연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데디우스가 물었습니다. 독의 종류, 발자국, 그리고 이 기이한 서명. 모든 것이 인도를 가리킵니다. 모스턴 대위와 슐토 소령이 인도에서 발견한 보물, 그것이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습니다. 메리는 충격에 빠져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하루 만에 아버지의 죽음의 진실을 알게 되었고 이제 또 다른 살인을 목격했습니다. 왓슨이 그녀 곁으로 가서 위로했습니다. 모스턴 양, 힘내세요. 홈즈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겁니다. 홈즈는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네 사람의 서명 인도의 보물, 두 명의 범인, 이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범인들은 이미 몇 시간의 여유를 얻었어요. 우리는 지금 당장 추적을 시작해야 합니다. 런던의 안개는 더욱 짙어졌고 어딘가에서 두 명의 살인자들이 훔친 보물을 가지고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계 최고의 탐정이 그들을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애설리 존스 형사가 수사를 맡았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고 오만한 태도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홈즈 씨, 존스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론을 들어보죠. 2명의 범인이라고요? 하나는 목조다리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존스 형사 홈즈가 차분하게 정정했습니다. 다만 특이한 발자국이 있다고 했을 뿐입니다. 존스는 비웃었습니다. 당신의 공상은 너무 앞서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 사건은 명백합니다. 데디우스와 바솔로뮤, 형제가 유산을 놓고 다투었고 데디우스가 형을 살해한 겁니다. 하지만 형사님, 왓슨이 항의했습니다. 데디우스는 우리와 함께 아래층에 있었어요. 그가 범인일 수 없습니다. 공범이 있었겠죠. 존스가 단정지었습니다. 데디우스 슐토, 당신을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데디우스는 절망적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홈즈 씨, 제발 도와주세요. 홈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존스 형사, 당신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막을 수는 없군요. 다만 제안을 하나 하죠. 뭔데요? 저에게 24시간을 주세요. 제가 진짜 범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당신의 이론이 옳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존스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24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데디우스는 궁금합니다. 홈즈, 왓슨, 메리는 폰디체리 로지를 떠났습니다. 이미 밤은 깊었습니다. 마차 안에서 메리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끔찍해요.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다니. 그리고 이제 또 살인이. 왓슨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홈즈가 모든 것을 해결할 겁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홈즈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몇 가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첫째, 인도에서 온 보물이 있었습니다. 둘째, 4사람의 서명이라는 신비로운 집단이 그 보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셋째, 그들은 바솔로뮤를 살해하고 보물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왜 지금입니까? 왓슨이 물었습니다. 보물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훔친 걸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왓슨 아마도 4사람 중 하나가 최근에 풀려났거나 어떤 정보를 얻었을 겁니다. 메리를 포레스터 부인의 집에 안전하게 모셔다 준 후 홈즈와 왓슨은 베이커 스트리트로 돌아왔습니다. 홈즈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새긴 파일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개의 카드에는 다양한 범죄자들과 사건들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인도 관련 범죄 보물 도난, 특이한 독. 홈즈가 중얼거리며 카드들을 훑었습니다. 있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조나단 스몰이라는 이름입니다. 누구죠? 왓슨이 물었습니다. 1857년 인도 세포이 항쟁 때 군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아그라 요새에서 보물 도난에 연루되었다가 체포되어 안다만 제도의 유영지로 보내졌습니다. 안다만 제도. 왓슨이 외쳤습니다. 거기는 가장 무시무시한 유영지 중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조나단 스몰은 목조다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왓슨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다면 창문의 큰 발자국이 조나단 스몰의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홈즈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맨발은 아마도 그의 공범, 안다만 제도 원주민일 겁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탈출했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 여기에? 그것을 알아내야 합니다. 홈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그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들이 멀리 도망가기 전에 다음 날 아침 일찍 홈즈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왓슨, 우리에게는 특별한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누구 말입니까? 베이커 스트리트 이레귤러스. 베이커 스트리트 이레귤러스는 홈즈가 자주 고용하는 거리의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런던의 모든 구석구석을 알고 있었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곳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곧 12명의 더러운 옷을 입은 소년들이 홈즈의 거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의 리더는 위긴스라는 영리한 소년이었습니다. 위긴스, 홈즈가 말했습니다. 내게 중요한 임무가 있다. 템스 강변의 모든 선착장을 수색해야 해. 특이한 배 한 척을 찾고 있어. 어떤 배인데요, 홈즈 선생님? 이름은 모른다. 하지만 특징은 안다 증기선이고 아마도 검은색이나 어두운 색일 거야. 그리고 빠른 배일 것이다. 찾아내는 사람에게는 1실링, 배의 위치를 알아오는 사람에게는 추가로 1기니를 주겠다. 소년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들은 즉시 흩어져 런던 곳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홈즈는 왓슨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움직여야 합니다. 폰디체리 로지로 돌아가서 더 많은 단서를 찾아야 해요. 그들은 다시 슐토의 저택으로 갔습니다. 홈즈는 다락방부터 지붕까지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여기 봐요. 홈즈가 지붕 위에서 외쳤습니다. 발자국이 이쪽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지붕을 타고 이웃집으로 갔어요. 그들은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여러 지붕을 넘어 결국 한 목조 공장의 지붕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서 지상으로 내려갔군요. 홈즈가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템스강으로 향했을 겁니다. 왜 템스강입니까? 보물을 가지고 런던에서 도망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배를 타는 것입니다. 기차역은 감시가 심하고 마차는 너무 느리죠. 그들은 강변으로 향했습니다. 홈즈는 선착장마다 들러 조사했습니다. 저기 모르데카이 스미스의 선착장입니다. 한 뱃사람이 가리켰습니다. 며칠 전부터 스미스가 보이지 않아요. 그의 배 오로라도 없어졌고요. 홈즈의 눈이 빛났습니다. 오로라. 그게 우리가 찾는 배입니다. 어떤 배죠? 빠른 증기선이에요. 검은색 선체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스미스는 그 배를 자랑스러워했어요. 템스강에서 가장 빠른 배 중 하나라고 말하곤 했죠. 완벽합니다. 홈즈가 외쳤습니다. 왓슨, 우리는 이제 무엇을 찾아야 할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들은 베이커 스트리트로 돌아왔습니다. 홈즈는 즉시 전보를 여러 통 보냈습니다. 강경비대, 경찰서, 항구 당국에 모두 오로라. 호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이제 기다려야 합니다. 홈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오로라 호는 눈에 띄는 배입니다. 저녁 무렵 위긴스가 돌아왔습니다. 찾았어요. 홈즈 선생님. 소년이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오로라 호가 자콥슨 야드에 있어요. 홈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확실한가? 네. 검은 선체에 빨간 줄, 그리고 빠른 증기선이에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뭔가 배가 비어 있어요. 선장도 없고 승무원도 없습니다. 마치 버려진 것 같아요. 홈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어요. 조나단 스몰은 영리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가 배를 추적하리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왓슨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함정이든 아니든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오로라호를 감시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들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가 지고 런던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홈즈와 왓슨은 변장을 하고 자콥슨 야드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 숨어 오로라호를 지켜보았습니다. 배는 조용히 물 위에 떠 있었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홈즈, 왓슨이 속삭였습니다. 혹시 우리가 틀린 게 아닐까요? 홈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배에 고정되어 있었고 모든 감각이 깨어 있었습니다. 그때 안개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한 명은 절뚝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목조다리, 조나단 스몰이다. 홈즈가 숨을 죽이며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배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배에 오르기 전에 갑자기 멈췄습니다. 큰 남자가 주위를 경계하듯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옆에는 정말로 작은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이상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 큰 남자가 말했습니다. 느낌이 좋지 않아. 그들은 배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홈즈가 일어서려 했지만 왓슨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지금 쫓아가면 위험해요. 알아요. 홈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인했습니다. 조나단 스몰과 그의 공범이 아직 런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배를 사용할 계획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홈즈의 눈이 결연해졌습니다. 우리는 함정을 칩니다. 그들이 우리를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런던 전체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 우리는 모든 경찰, 모든 뱃사람, 모든 아이들을 동원하여 그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템스강을 빠져나가려면 반드시 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어떤 배를 사용할지 알고 있습니다. 조나단 스몰, 당신은 곧 체포될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런던은 홈즈의 거대한 수색망에 갇혔습니다. 경찰청은 모든 선착장에 경관을 배치했습니다. 강 경비대는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베이커 스트리트 이레귤러스는 런던 곳곳을 누비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홈즈는 베이커 스트리트에서 지휘하며 모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직 소식이 없나? 왓슨이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왓슨 홈즈가 말했습니다. 조나단 스몰은 똑똑합니다. 그는 쉽게 잡히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도 실수를 할 겁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홈즈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파이프 담배를 피웠습니다. 혹시 그들이 이미 도망쳤을까요? 왓슨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홈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보물 상자는 무겁습니다. 그들은 배 없이는 멀리 갈 수 없어요. 저녁 무렵 드디어 소식이 왔습니다. 위긴스가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홈즈 선생님, 모르데카이 스미스를 찾았어요. 어디서? 그는 숨어 지내고 있었어요. 어젯밤 두 남자가 그의 배를 빌렸대요. 많은 돈을 줬고요. 하지만 그 후로 연락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었답니다. 그 두 남자가 어디로 갔는지 말했나? 우리치로 간다고 했답니다. 홈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치. 그곳은 템스강 하류입니다. 바다로 가는 길목이죠. 왓슨, 우리는 지금 당장 출발해야 합니다. 홈즈는 즉시 강 경비대에 전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경찰, 증기선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1시간 후 홈즈, 왓슨, 그리고 존스 형사는 강력한 경찰 증기선에 올랐습니다. 배의 이름은 오로라였습니다. 아니, 잠깐. 그것은 다른 배의 이름이었습니다. 경찰 배는 폴라였습니다. 선장, 홈즈가 명령했습니다.
최고 속도로 우리치를 향해 출발하세요. 그리고 검은색의 빨간 줄이 있는 증기선, 오로라호를 찾으세요. 알겠습니다. 선장이 대답했습니다. 배의 엔진이 으르렁거렸고 그들은 템스강을 따라 빠르게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햇살이 강물 위에 반짝였습니다. 런던의 부두와 창고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홈즈는 쌍안경을 들고 앞을 주시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말했습니다. 조나단 스몰은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는 살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왓슨은 자신의 권총을 확인했습니다. 존스 형사도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템스강의 구불구불한 물길을 따라 계속 나아갔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고 안개가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갑자기 선장이 외쳤습니다. 저 앞에 검은 배가 보입니다. 홈즈가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로라호입니다. 하지만 오로라호도 그들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배의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들이 도망칩니다. 존스가 소리쳤습니다. 추격하세요. 홈즈가 명령했습니다. 이제 템스 강 위에서 숨막히는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오로라호는 빠른 배였습니다. 그것은 물살을 가르며 맹렬히 달렸습니다. 검은 연기가 굴뚝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찰배도 강력했습니다. 폴라호는 점점 거리를 좁혔습니다. 더 빨리, 홈즈가 재촉했습니다. 두 배는 강을 따라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부두의 인부들이 놀라서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배들은 황급히 비켜섰습니다. 오로라호는 위험한 기동을 했습니다. 좁은 수로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따라가세요. 홈즈가 소리쳤습니다. 폴라호도 같은 수로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두 배는 너무 가까워서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로라호의 갑판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키가 크고 수염이 난 남자였습니다. 그의 다리 하나가 나무였습니다. 조나단 스몰, 그 옆에는 작고 검은 피부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입에 긴 관을 물고 있었습니다. 불독. 조심하세요. 왓슨이 외쳤습니다. 그가 무언가를 쏘려고 합니다. 순간 작은 남자가 관을 입에 대고 불었습니다. 피웅.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독침이 날아왔습니다. 그것은 홈즈의 모자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맙소사. 존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홈즈는 냉정했습니다. 배 뒤로 숨으세요. 그 독침은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이제 거리는 너무 가까워져서 독침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왓슨이 권총을 꺼냈습니다. 홈즈, 제가 쏘겠습니다. 아니요. 홈즈가 제지했습니다. 생포해야 합니다. 조나단 스몰만이 보물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상황은 위급했습니다. 작은 남자가 다시 독침을 쏘려 했습니다. 이번에는 왓슨이 먼저 행동했습니다. 그는 권총을 쏘았습니다. 탕. 작은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안 돼. 조나단 스몰이 절규했습니다. 똥가. 그는 물속을 바라보았지만 그의 동료는 이미 빠른 물살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오로라 호의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연료가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폴라 호가 나란히 다가갔습니다. 멈춰. 존스 형사가 소리쳤습니다. 체포한다. 조나단 스몰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패배를 인정한 듯 어깨를 축 늘어뜨렸습니다. 경찰들이 오로라 호에 올라탔습니다. 그들은 조나단 스몰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홈즈도 배에 올랐습니다. 그는 선실을 수색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가 외쳤습니다. 작은 철제 상자가 있었습니다. 무겁고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보물입니다. 홈즈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조나단 스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저주받은 보물이죠. 그것이 모든 비극의 원인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홈즈가 물었습니다. 왜 안 되겠어요? 스몰이 말했습니다. 어차피 이제 끝났으니까. 하지만 경고하는데 내 이야기는 길고 슬픕니다. 그들은 경찰서로 돌아왔습니다. 보물 상자는 안전하게 압수되었습니다. 메리 모스턴이 호출되었습니다. 상자를 열 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자물쇠가 부서졌습니다.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상자는 비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존스가 소리쳤습니다. 홈즈는 놀라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상자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보세요. 그가 바닥에 작은 구멍들을 가리켰습니다. 보석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조나단 스몰이 추격 중에 버린 거예요. 모두가 조나단 스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그래요. 내가 버렸어요. 템스강에 전부 던져버렸죠. 내가 가질 수 없다면 아무도 가질 수 없어요. 네 사람의 서명으로 맹세한 보물. 그것은 이제 강바닥에서 영원히 잠들 것입니다. 메리는 충격을 받았지만 이상하게도 안도한 것 같았습니다. 왓슨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모스턴 양, 왓슨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보물은 사라졌지만 당신은 자유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저주에 묶여 있지 않아요. 홈즈는 조나단 스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모두 말해주세요. 네 사람의 서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조나단 스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요, 들어보시죠. 하지만 편하게 앉으세요. 이 이야기는 30년 전 인도로 거슬러 올라가니까요. 경찰서의 신문실 가스등의 희미한 불빛 아래 조나단 스몰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목조다리가 바닥에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홈즈, 왓슨, 존스 형사, 그리고 메리 모스턴이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자, 조나단 스몰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야기를 시작하죠. 신사숙녀 여러분, 여러분은 1857년의 인도 세포이 항쟁을 아실 겁니다. 물론입니다. 홈즈가 대답했습니다. 인도 용병들이 영국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죠. 맞습니다. 스몰이 계속했습니다. 나는 그 당시 34연대에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젊고 건강한 병사였죠.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겐지스 강에서 수영을 하다가 악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악어는 내 다리를 물어뜯었고 나는 간신히 살아났지만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조다리를 톡톡 쳤습니다. 이 나무다리가 그때의 증거죠. 군대에서는 더 이상 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불구가 된 병사는 쓸모없으니까요. 나는 농장 감독관 일을 얻었습니다. 아벨 화이트라는 사람의 농장이었습니다. 하지만 1857년 세포이 항쟁이 일어났고 모든 것이 지옥이 되었습니다. 반란군들이 영국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화이트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아그라 요새로 피신했습니다. 아그라는 큰 도시였고 요새는 안전할 거라 생각했죠. 스몰의 눈에 먼 과거를 회상하는 빛이 떠올랐습니다. 아그라 요새에는 보물이 있었습니다. 무굴 제국의 라자 왕이 숨겨둔 어마어마한 보물이었죠. 하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요새의 성벽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3명의 시크교도가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압둘라 칸, 마호메트 싱, 도스트 아크바였습니다. 그들은 내게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영국인 압둘라 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라자의 보물이 어디 있는지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훔칠 계획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설득했습니다. 보물을 4명이 똑같이 나누자고 했죠. 평생 부자로 살 수 있을 만큼의 재산이었습니다. 결국 나는 탐욕에 넘어갔습니다. 스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파괴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라자의 하인이 보물을 가지고 요새로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반란군으로부터 도망쳐 영국인들에게 보호를 요청하려 했던 거죠. 하지만 그는 우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스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우리는 그를 죽였습니다. 압둘라 칸이 그의 목을 찔렀고 우리는 보물을 빼앗았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보물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스몰이 계속했습니다. 거대한 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드, 진주들. 우리는 그것을 철제 상자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곧 체포되었습니다. 라자의 하인이 실종되었고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찾아냈습니다. 우리는 살인과 도둑질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형을 면하기는 했지만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안다만 제도의 유영지로 보내졌습니다. 안다만 제도. 왓슨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곳은 지상의 지옥이라고 불리는 곳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스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뜨거운 태양, 모기, 질병, 그리고 끝없는 노동 많은 죄수들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4명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맹세했습니다. 보물을 4명이 똑같이 나누기로. 우리는 종이에 4개의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4사람의 서명이죠. 20년이 흘렀습니다. 20년 동안 우리는 그 지옥 같은 섬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자유를 되찾고 보물을 찾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중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스턴 대위와 슐토 소령이 안다만 제도에 주둔하게 된 겁니다. 메리가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나는 기회를 받습니다. 스몰이 말했습니다. 나는 모스턴 대위에게 접근했고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대위님, 나는 말했습니다. 제가 아그라에 숨겨진 거대한 보물의 위치를 압니다. 만약 저를 탈출시켜 주신다면 보물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모스턴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세부 사항을 말해주자 그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모스턴과 그의 친구 슐토 소령은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탈출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보물을 반씩 나누기로 했죠. 하지만 스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나를 배신했습니다. 모스턴과 슐토는 먼저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아그라로 가서 보물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안다만에 버려둔 채 보물을 독차지했습니다. 스몰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몇 년이 더 지났습니다. 나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안다만 원주민 한 명과 친해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똥가였습니다. 작고 민첩한 사람이었죠. 나는 그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줬고 그는 나를 돕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작은 배를 훔쳐 안다만을 떠났고 몇 주간의 위험한 항해 끝에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슐토 소령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폰디체리 로지에서 부유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내 보물로 나는 밤에 그의 집에 잠입했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슐토는 이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으로 말입니다.
그는 나를 보고 공포에 질렸습니다. 스몰. 용서해주게. 나는 잘못했어. 그는 고백했습니다. 모스턴 대위가 보물을 보러 그의 집에 왔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그래서 슐토가 보물을 혼자 차지했다는 겁니다. 슐토는 보물을 비밀방에 숨겨놓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게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기 전에 죽었습니다. 나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보물이 어디 있는지는 알았습니다. 슐토의 집 어딘가에 나는 네 사람의 서명, 메시지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압둘라, 마호메트, 도스트에게 바치는 경고였습니다. 비록 그들이 여전히 안다만에 있었지만 그 후 몇 년간 나는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슐토의 집을 감시했고 그의 아들들을 지켜봤습니다.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바솔로뮤가 보물을 찾은 겁니다. 나는 그가 비밀방에서 상자를 여는 것을 봤습니다. 똥가와 나는 그날 밤 침입했습니다. 우리는 지붕을 통해 들어갔고 바솔로뮤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보물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똥가가 스몰은 잠시 멈췄습니다. 똥가가 그를 독침으로 쏜 겁니다. 내가 막을 사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보물을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당신들, 홈즈 씨와 경찰이 우리를 추적했죠. 템스강 추격 중에 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잡히느니 차라리 보물을 버리는 게 낫다고. 그래서 나는 보석들을 하나하나 강에 던졌습니다. 그것들이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이상하게도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나를 괴롭힌 저주가 끝난 거죠. 스몰이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홈즈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스몰 씨 탐욕이 얼마나 많은 비극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이야기군요. 모스턴 대위는 살인을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심장마비로 자연사했어요. 하지만 슐토 소령의 탐욕이 그의 죽음을 은폐했고 그것이 수많은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메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다니. 적어도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네요. 존스 형사가 일어났습니다. 조나단 스몰, 당신은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스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 운명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네 사람의 서명에 얽힌 보물은 이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더 많은 불행을 만들어내지 못할 겁니다. 며칠 후 베이커 스트리트 221비 홈즈는 의자에 앉아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우울하고 사색적인 멜로디였습니다. 왓슨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홈즈. 그가 외쳤습니다.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홈즈가 바이올린을 내려놓았습니다. 메리 모스턴 양과 관련된 소식인가요? 왓슨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당신의 얼굴에 쓰여 있더군요. 친구 홈즈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요즘 그녀의 집을 자주 방문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청혼했습니다. 왓슨이 행복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승낙했어요. 축하합니다, 왓슨. 홈즈가 진심으로 기뻐하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홈즈, 왓슨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보물이 사라져서 메리는 가난합니다. 제 의사 수입도 많지 않고 친구, 홈즈가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보물을 찾았습니다. 금이나 보석이 아니라 사랑과 동반자를 찾은 겁니다.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홈즈가 계속했습니다.
메리 양이 그 보물을 상속받았다면 당신은 아마도 청혼하지 못했을 겁니다. 재산 때문에 그녀와 결혼한다고 오해받을까 두려워서요. 왓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조나단 스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왓슨이 물었습니다.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사형은 면할 것 같습니다. 바솔로뮤의 죽음에서 그의 직접적인 역할이 명확하지 않으니까요. 똥가가 독침을 쏜 것이고 똥가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데디우스는 풀려났습니다. 그는 무죄입니다. 홈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런던의 안개가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왓슨 탐욕이 어떻게 인간을 파괴하는지, 과거의 죄가 어떻게 현재를 괴롭히는지, 모스턴 대위, 슐토 소령, 조나단 스몰, 그리고 그의 세 동료들, 모두 보물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네 사람의 서명, 홈즈가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복수가 만들어낸 비극의 상징이었습니다. 왓슨은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진실이 밝혀졌고 메리는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홈즈가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결혼을 준비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군요. 축하합니다. 친구 왓슨은 감동받았습니다. 홈즈, 당신은 결혼식에 참석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홈즈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경고하는데 제가 축사를 한다면 범죄학 강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친구가 웃었습니다. 그날 밤 홈즈는 다시 바이올린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밝은 멜로디였습니다. 템스강 어딘가 깊은 곳에 아그라 보물의 보석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영원히 발견되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비극을 만들어내지 않을 것입니다. 메리 모스턴과 존 왓슨은 사랑과 신뢰 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셜록 홈즈는 그는 계속해서 런던의 안개 속을 헤매며 새로운 미스터리를 찾아 나설 것입니다. 며칠이 더 지나고 사건의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홈즈는 왓슨에게 사건 파일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왓슨, 이 사건을 당신의 기록에 남긴다면 어떤 제목을 붙이겠습니까? 왓슨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마도 네 사람의 서명 또는 네 명의 사인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니까요. 좋은 제목입니다. 홈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진짜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정의는 복잡합니다. 왓슨 조나단 스몰은 분명 범죄자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희생자였습니다. 모스턴 대위와 슐토 소령의 배신이 그를 더 깊은 범죄의 길로 몰아넣었죠. 그리고 보물, 홈즈가 계속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저주였습니다. 라자의 하인을 죽이는 것으로 시작해서 수십 년 동안 모든 사람을 파괴했습니다. 왓슨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메리는 보물을 잃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피로 얼룩진 재산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현명한 여성입니다. 홈즈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행운아입니다. 친구 창밖으로 런던의 저녁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가스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홈즈, 왓슨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후회하지 않습니까? 보물을 찾았는데 결국 아무것도 회수하지 못했잖아요. 홈즈가 파이프에 불을 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왓슨, 나는 보물을 찾으려 한 게 아닙니다. 진실을 찾으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공했습니다. 메리 모스턴 양은 아버지의 운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솔로뮤 슐토를 죽인 살인자들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비극을 막았습니다.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의 의미입니다. 금이나 보석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 왓슨은 감동받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홈즈 과찬입니다. 홈즈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논리와 관찰을 사용할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죠. 그 순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왔나 보군요. 왓슨이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급박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홈즈 선생님이십니까?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 아내가 사라졌고 이상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홈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며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모든 것을 말씀해 주세요. 왓슨이 미소 지었습니다. 홈즈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새로운 미스터리, 새로운 도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의 서명 사건은 끝났지만 셜록 홈즈의 모험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네 사람의 서명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탐정 소설을 넘어서 대영 제국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인도에서의 착취, 보물에 대한 탐욕,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낸 수십 년에 걸친 비극. 셜록 홈즈는 그의 놀라운 추리력으로 미스터리를 풀었지만 궁극적으로 이 사건에서 진정한 승자는 없었습니다. 보물은 사라졌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며 살아남은 자들은 평생 그 기억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름다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존 왓슨과 메리 모스턴의 사랑. 그들은 금과 보석이 아니라 서로에게서 진정한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코난 도일은 이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가? 물질적 부인가? 아니면 사랑과 진실인가? 템스 강바닥에 잠든 아그라 보물은 영원히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남긴 교훈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탐욕은 파괴를 낳고 배신은 복수를 부르며 과거의 죄는 현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자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찾는 자들은 결국 빛을 발견할 것입니다. 셜록 홈즈는 오늘도 베이커 스트리트 221비에서 다음 사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런던의 안개를 뚫고 진실을 찾아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삶의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여정에서 홈즈의 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찰하고 추리하고 진실을 추구하십시오. 네 사람의 서명.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모험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